시장을 이겨라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폐기물 처리 시장과 관련주의 매력은 어떤 것인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동희 대표님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 폐기물 관련주, 환경 관련주 사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네. 이제 한번 밀면 이제 끝까지 밀고 가시는 스타일이셔서 이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이 왜 중요한지 또 시장이 얼마나 커 나가는 건지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주제인데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특히나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거칠게 좀 나오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폐기물 관련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오늘 이 주제를 좀 가져나와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폐기물 관련 산업들은 제2의 전성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호황일 때 돈을 다 같이 잘 벌 때는 어지간히 돈을 벌어도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같이 이 불황의 시기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다면 이것은 시장의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차원에서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아까 제가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폐기물 관련주 산업, 폐기물 관련 산업은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 관련 설비의 엄격한 기준 그리고 이 소각로와 매립지 같은 대규모 좀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반비 등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지역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경제적 해자가 대단히 깊은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신규 업체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좀 단가들이 좀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막대하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폐기물의 어떤 집화, 매립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부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스팀의 가격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전성기를 좀 구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폐기물 집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그 폐기물이 다 매립이 되는 경우에 그 매립지가 또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런 그 큰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폐기물 산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렇게 리포트들이 좀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 혁신에 따라서 기존의 장비들이 대거 폐기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당장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대규모로 폐차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실제로 폐기물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자동차 폐차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시대적 조류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폐기물 업체들 상황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 기업들, 특별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나요? 네, 인선이엔티, YN텍, 코엔텍, KT, ETS 같은 한 4개의 종목이 이제 여기에 좀 해당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아까 제가 제2의 전성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 폐기물 처리 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더욱더 지금 가파른 실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폐기물 업체들의 성장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장 기업 가운데서 이처럼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면 아마 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나라는 부분에 이해가 가실 거고요. 이러한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수가 PBR 1배 미만의 좀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률이 50%를 넘는다는 의미는 이제 외형 매출이 그렇게 늘고 있다는 건가요? 매출도 50% 이상 늘고 있지만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은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은 한 70%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외국인의 관심은 사실상 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요.
이것이 그 최근 과거에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들의 좀 M&A 열풍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 1순위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수익성이 굉장히 그동안 풍부했었는데 제가 아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사실상 저평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M&A가 좀 이 부분에 2017년도에 집중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맥커리 펀드 등 수천억 규모의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폐기물 분야에만 집중 투자하는 펀드들이 좀 속속 등장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IM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6개의 폐기물 자회사를 거느린 에코홀딩스를 인수했고요. 맥커리는 코엔텍 등 4개 알짜 회사를 싹쓸이했습니다. 여러분 맥커리는 잘 아시겠지만 인프라 쪽에 많이 인프라에 하죠. 예.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좀 M&A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자, 폐기물 관련 업체 몇 군데 상장 기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소위 탑픽 종목으로 그럼 한 종목만 꼽아주세요. 네. 네, 오늘 다 좋은데요. 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탑픽주로 말씀드린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코엔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말부터 시장이 패닉이 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된 이러한 구간 속에서도 코엔텍은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 속에서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위치한 폐기물 업체로서요. 그 매립과 소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독점적인 구조를 좀 갖고 있습니다. 좀 호남 지역인 YN텍 그리고 이 울산 지역에는 좀 코엔텍이 좀 지역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코엔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조가 소각이 43% 그리고 소각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스팀이 34% 그리고 매립이 22% 정도의 매출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본다면 소각, 스팀, 매립이 주요한 매출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립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산물로 발생하는 스팀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상승세도 크지만 영업이익의 상승률은 더욱더 가파른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분기만 놓고 본다면 2분기 매출이 183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78억인데 당기 순이익은 72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2%, 순이익률은 40%입니다. 여러분 그 제조업체 중에서 일반적인 산업업체 중에서 영업이익이 40% 넘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셀트리온과 같은 메디톡스 같은 바이오 업체도 아니고요. 이러한 업체가 일반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 메이커 즉 자기가 제시하는 가격이 시장가 가격이 되는 경우에만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75% 이상 증가를 했고요. 1분기보다 소각 매립 단가가 2분기에 10%나 올랐고 매출이 올랐는데 비용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번 시설 투자비가 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용은 좀 줄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엔텍에 지금 새로 유입된 현금을 보면 주당 지금 순현금 자산이 한 2천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순현금 자산도 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 때문에 아마 맥커리에서 2017년도에 이제 그 인수를 해서 두 차례의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율 70%를 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1차, 2차 공개 매수 당시에 이 주주 가치를 높게 본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20%나 넘게 이제 고가에 공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지분율 70%의 확보에 실패해서 현재 6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지난 10일이죠. 이때 맥커리 창고를 통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이러한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후에 펼쳐진 패닉 구간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맥커리 창고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유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에 맥커리에서 목표로 했던 목표 지분 70%를 확보를 위해서 좀 들어오는 것으로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추가 지분 매입 만약에 공시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인 공개 매수 가능성도 좀 농후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를 통한
이후에 지분을 확보 이후에 맥쿼리가 이제 그 일정 정도 지분이 확보가 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고배당 등등을 실시하면서 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것을 노린 것 같고요. 예. 현재 국면에서 보신다면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대 초반선 정도를 형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폐기물 처리 산업과 관련주 그리고 코엔텍을 관심주로 봤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는 30포인트 올랐습니다. 1.4%, 코스닥도 1.4% 강하게 오늘 되돌려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대응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